존경하는 국민노동조합원 여러분, 정치교육원장 성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노동조합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의 단순한 목표는 공론을 통해 기본 합의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배척하거나 대립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국민노동 기본소득 특위에서는 기본소득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가능 금액이 80만 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물론 기본소득으로 최대 가능 금액 80만 원을 제시하면 당장 400조가 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때문에 기본소득 최대 가능 금액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실현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논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오해와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피하기 위해 몇 가지 기본 사실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기본소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기업과 경제가 활성화되어 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본소득을 위한 목적세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은 복지를 해결하는 경제정책이라는 점에 방점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는 아동, 학생, 실업자,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다양한 복지제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기술 발전과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적 상황에 의해 발생하는 불가피한 실업을 대비하기 위한 대안적 정책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술 발전이 대량 실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해서 하나의 일자리가 사라지면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기 때문에 실업에 대한 실질적 위협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기업 업무 재구축이나 명예퇴직 등에 의해 실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비슷한 동종의 규모가 조금 작은 기업에 재취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즉,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 공정 자동화를 진행하고 컴퓨터를 도입해 사무관리 업무를 간편하게 조정하여 100명이 하던 업무를 70명이 수행하도록 만들어서 30명의 실업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업무의 특성상 자동화보다 사람에게 더 의존하는 기업에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20명의 실업자를 고용할 수 있고 나머지 10명의 실업자는 자영업이나 1인 프리랜서 업종으로 전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이 사회적 위협으로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속도가 빨라지고 기술이 기업과 생활 속으로 진입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대량 실업과 일자리 창출은 새로운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려해야 하는 실업은 공장에서의 제조 공정 자동화로 기계가 인간을 더 많이 밀어내면서 발생하는 대량 실업입니다. 자동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자동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정확히 모른다 해도 간단한 상상으로 대량 실업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 생산 공정에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했을 때 생산성이 6배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자동차 생산 공정에 컨베이어 벨트가 없었을 때는 100명의 노동자가 하루에 10대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었다면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한 헨리 포드는 100명의 노동자를 통해서 하루에 60대 이상의 자동차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헨리 포드가 시장에서의 자동차 수요를 고려해 하루에 30대로 생산을 제한한다면 컨베이어 벨트라는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50명의 노동자는 실업의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화된 기술 실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실업의 형태는 헨리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가 고도로 진화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또 다른 실업은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어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입니다. 예를 들어 가상의 도시인 청국시가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이 꽃을 피우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막 도입되기 시작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노동 가능 인구가 100만 명이 있습니다. 제조공장 종사자가 70만 명이고 농업 종사자가 5만 명이고
자영업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25만 명입니다. 실업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청국시에 대대적인 기술 혁신이 일어나 기술이 사회의 모든 영역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결과 제조공장 종사자는 40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농업 종사자는 3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자영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는 4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100만 명에서 83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업자는 0명에서 17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청국시에서의 문제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회 전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면서 17만 명은 장기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헨리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 도입에 의해 발생한 50명의 실업자와 청국시의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의해 발생한 17만 명의 장기 실업자를 위한 대비책인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일자리가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줌으로써 장기 실업의 상태에서 벗어나 일을 찾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지 혜택이 좋으면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고 배격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항상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매우 중요한 표어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일자리가 풍부하거나 조금만 노력하면 일자리를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혜택의 소득이 개인이 일자리를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과 큰 차이가 없어서 개인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에 의한 대량 실업과 일자리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보류될 필요가 있습니다. 청국시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과 같은 경제정책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벌어지게 하고 사회적 폭발과 폭력을 유발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헨리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에 의한 실업자와 청국시의 일자리 감소에 의한 실업자에 대한 정책은 어떤 형태로든 제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본소득이라는 형태로 기본 생활과 기본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유지시켜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민노조 기본소득 표기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최대 가능 금액 80만 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80만 원의 기본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논쟁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사회에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그것은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례를 통해서 기본소득 정책과 기본소득 금액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노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정부가 소득을 개인에게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노동이 있지만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것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따져볼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 정부나 혹은 누군가가 보장을 해야 한다면 그렇게 가정하면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가계생산 위성 계정을 개발해 1999년부터 2014년까지 무급 가사 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조사 발표했습니다. 2014년도 무급 가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360조 7,300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를 인구수로 나누면 1인당 무급의 가사 노동 가치는 710만 8천원이며 월 단위로 나누면 59만 2,300원입니다. 가사 노동의 가치는 1999년 조사된 이래 매년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2014년도의 가사 노동 가치는 2009년도보다 33.3% 증가했습니다. 2019년도 가사 노동 가치 조사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단순히 2014년도에 비해 30% 증가했다는 가정하에 계산해 보면 2019년도 가사 노동 가치는 468조 9,490억 원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인구수로 나누면 908만 2천 원이며 월 단위로 나누면 75만 6,900원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을 하지만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가사 노동에 대해 정부 혹은 누군가가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면 모든 국민은 매월
75만 원 정도를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조금은 기분 좋은 상상이 아니겠습니까? 국민노조가 제시하는 기본소득 최대 가능금액 80만 원은 목표치입니다. 현실 가능한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 다음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소득의 출발점은 결국 재원의 확보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가능한 방법과 가능한 범위에서 점차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음을 동시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노조는 기본소득에 접근하기 위해 한 가지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간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부담은 적게 혜택은 많이라는 심리적 현상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와 연결된 인식의 변화로는 많은 부담에 대한 사회적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부자가 되고자 하면서 사회에 퍼져 있는 부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동조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회적 현상이 아닙니다. 가장 단순하게 접근했을 때 소득이 높은 사람은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고 소득이 낮은 사람은 세금을 거의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상위 20% 소득자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순부담자가 될 것이고 하위 80% 소득자는 본인이 낸 세금보다 더 많은 수혜를 받는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본소득 실현 과정에서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존중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요? 그러면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겠습니까? 기본적인 방향은 정부의 혁신과 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입니다. 정부의 노력 없이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을 국민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하는 것은 정부의 노력입니다. 정부 조직 중에 중복되는 업무와 예산, 그리고 인력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을 돌려야 합니다. 기본소득 재원 확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기본소득의 샘물이다 라는 인식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과 노동의 유연성을 보장함으로써 기본소득을 위한 샘물을 넓혀야 합니다. 정부의 기업에 대한 규제 개혁은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고 이런 기술의 혁신으로 이어집니다. 기술의 혁신은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과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소득을 위한 샘물은 자연히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이 기본소득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신 동시에 기업이 영업이익에 대한 분배의 방식으로 급여를 인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개인의 소득을 높이고 소득세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은 국민들이 은행에 맡겨놓은 예금에 대해 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은행 예금 총 평균 잔액은 1,578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합의하고 1에서 2%의 예금 보관료를 책정한다면 연간 15조에서 30조가량의 기본소득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예산으로 기업에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금이 기본소득 재원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예산으로 만들어지는 기술, 정부 예산으로 파산을 면한 기업 등에게 기본소득 목적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때문에 국민 세금이 투입된 기술과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이익의 일부는 다시 국민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 마련 방법은 정부의 결단과 국민적 공론을 통한 공감이 필수적입니다. 기본소득 재원을 위해 많은 법률 개정 작업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논의와 합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본소득을 위해 국민노조가 생각하는 경제 활성화의 방향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초격차 경제국가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융합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 등과 같은 기술 선도 국가들과의 기술 격차는 줄이고 그 외의 다른 국가와의 기술 격차를 버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지리정보 시스템, 3D 프린터, 블록체인, 로봇공학 등 기술이 규제 없이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가상의 세계를 창조하는 초격차 경제국가 엔진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어떠한 규제도 없이 어떤 실험도 가능하고 모든 기술에 적용되는 혁신적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노조는 대한민국이 초격차 경제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현실 세상을 옮겨놓은 디지털 행성 만드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디지털 행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구가 하나의 행성인 것처럼 디지털 행성은 인간이 가상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공간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현실과 병행해서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가상의 디지털 행성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수조 원의 자금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기술들이 모여서 디지털 행성을 창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디지털 행성이 그 자체로 새로운 기술 혁신의 보물창고가 되어 끊임없는 기술 진화를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디지털 행성에서 디지털 행성인들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노동으로 소득을 창출하고 디지털 화폐로 소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행성에서의 모든 활동을 우리들의 실제 삶과 연결하여 디지털 행성의 기술을 현실에 접목할 수 있고 디지털 행성에서의 인간관계를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행성에서의 노동소득을 현실에서 취득할 수 있고 디지털 행성에서 얻은 디지털 화폐를 현실에서 환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행성이 과도한 상상일 수 있겠지만 기술과 자본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산업의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상을 통해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을 만들어내고 기본소득 시대에 부합하는 기술과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노조 조합원 여러분, 기술 발전이 점진적으로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에 대해 의견이 다양한 것도 사실입니다. 기본소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국회에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논쟁이 많아질수록 용기 있는 의견 교류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조합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변에 가까운 분들께 국민노조를 알려주시고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노조 TV를 더 많이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